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서 저희 오늘 한 주 금요일 마지막 또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26% 상승하면서 2,366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모처럼 좀 시원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전일의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5.03% 오르게 되면서 750선으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담아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6,255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외국인 역시 320억 원 물량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6,408억 원대 물량 담아냈던 하루였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처럼 사들이게 되면서 일단은 지수가 좀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기관은 1,344억 원, 외국인은 3,855억 원 동반 매수에 나섰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은 팔고 나갔습니다. 5,112억 원대 매도 우위를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 순서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을 항상 지켜주시는 저희 전문가님인데요. 오늘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너무 좀 안 좋았어서 다행히도 오늘은 좀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또 시원하게 좀 네. 반등이 나와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이번 한 주,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뭐 주식시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한 주. 그나마 오늘, 금요일 하루만이라도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희망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는 인내하고 참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이번 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일단은 빨간불을 켜내면서 또 코스닥은 시원한 반등이 나와줘서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 시장 어떨지 예측해 보시고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지금 방송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는데요. 저희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톡방은 이쪽 하단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앞에다가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시장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문가님 톡방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거는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방송 나오셔서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이런 제약 바이오들 좀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번 주에 시장 상황 계속 좋지 않았는데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견조하게 좀 나타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예측이 또 계속해서 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이쪽 QR코드로 바로 입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마련하는 시간 또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들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코너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 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한 줄 평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잘 골라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일단은 이번 주 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와줬지만 좀 한 주간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종목을 좀 잘 골라야만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떤 의미이고 또 시장 어떻게 한 주간 보셨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의 상승에 또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내세울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은 한켠으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제 오늘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게 코스피의 수급 화면이거든요.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이 많은 매도 물량을 내왔어요, 시장에.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하면은 개인들이 팔고 싶어서 팔았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용이라든지 스탁론이라든지 뭐 물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그게 이제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무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온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들이 오늘 아침 시초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반대 매매 물량으로 좀 빠져나간 그러한 상황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기관 투자자가 오늘 받쳐주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또 받아가면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기분 좋은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반대 매매를 당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주식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이제 힘을 내서 주식을 시작하기로 하셨다면 종목을 고르실 때 앞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말고 기초부터 좀 하나하나씩 좀 잡아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좀 오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나쁜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다, SK하이닉스는 나쁜 기업이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과 보여주는 기술력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근데 주식 시장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번에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삼성전자 좋은 기업인데, 분명히 하이닉스 좋은 기업인데, 결국 기업이 좋고 나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수급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보다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기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다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세 싸움에서 밀렸을 때 그 밀림을 인정을 하고 그 기세가 잘 붙어주는 쪽에 만약 자금을 이동을 했다면, 물론 이게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혹은 이러한 일련의 이제 노력을 좀 했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개편을 좀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동안의 최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힘들다라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을 느끼다 보니 이쪽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올라오면 팔고 혹은 빠지면 단기적인 매물이 들어가서 단타가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1년 전 이맘때 그 시선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니까, SK하이닉스니까, 10만 전자 갈 거니까, 10만 원은 안 깨질 거니까. 네, 그런 이 고정관념을 좀 유연한 사고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부진한 부분을 채워줄 대체 섹터를 빠르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제약바이오라고 거의 2주 전, 3주 전부터 좀 말씀드려왔고, 종목을 놓고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한미그룹주,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니까 반도체에 질려서, 그냥 전기차에 질려서, 게임주에 진짜 학을 떼고 손절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일단 계좌에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HTS든 혹은 MTS든 열어봤을 때 확정 손실이 있는데, 그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복구해야지라고 하시는 분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쵸. 나머지는 이걸 무슨 종목에 베팅해서 한 번에 복구를 하지?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반도체 IT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기대한다? 어렵죠. 그렇죠. 전기차도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다고 엔터주 게임주 다시 하기에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규모면으로 따져봤을 때 반도체 IT 다음 어떻게 보면 전기차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제약바이오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외됐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미리 낮아진 상태예요. 최근에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에 무엇인가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변동성이 큰 섹터를 고민을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쪽이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들이 오늘 움직인 것도 저는 그러한 힘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러한 임상이라든지 기술 수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시장 조정에 영향 많이 받은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위치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IT의 지금은 기술주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기술주들은 일단 이 시장에서 불러일으킨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투심이 어디로 몰릴 거냐를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 혹은 제약바이오와 같은 대체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지금은 과거에 10만 전자 간다 그래서 얼마 간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 많이 빠졌으니까 그 종목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그냥 그런 방향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유연하게 새로운 방식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이들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네요. 일단은 반도체나 IT 이러한 전기차 섹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별로 또 섹터 내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현재는 좀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별 이제
옥석 가리기는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해주실 예정이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저희는 2, 3주 전부터 또 전문가님께서 계속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라라고 톡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그때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수익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톡방에서 또 이야기 그렇게 나눠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 통해서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최근에 좀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신 분들도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리는 코너 바로 또 마련을 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함께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같이 계속해서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시장 흐름이 추세적 반등이 좀 이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또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같이 시장을 대응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다른 코너로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주시광 필살기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또 다음 주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님께서 또 저희 계속해서 나오셔서 다음 주 어떤 종목 보시냐 하셨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섹터도 정말 이번 주에 잘 갔거든요. 견조하게 좀 흐름을 지켜내 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이번 주에는 또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나 종목들 또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다음 주 네.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한 좀 반등이 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정말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제 발생한 음봉을 모두 감싸 안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코스닥의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이것도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의 개선이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이 낌새가 나오게 되면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올라갈 수 있을 때마다 또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꽉 찬 양봉 그리고 어제 음봉을 모두 감싸 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폭발적인 상승세라기보다는 수요일 날 시작했던 이 시가까지의 되돌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는 2,400한 1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놓고 보게 되면 775포인트 혹은 780포인트까지 다음 주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오늘 가장 수급 중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뭐 개인 투자자들의 속상함도 속상함이지만 우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힘으로 먼저 1차적인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 자, 기관도 오늘 힘을 써줬고 외국인도 오늘 힘을 써줬다면 아마 월요일, 화요일 그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지만 아직 힘을 안 써준 쪽이 어디가 있죠? 바로 외국인들이 있죠. 네.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코스닥은 매수를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매도 금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도 금액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10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네. 겨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월요일 날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코스피는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또 시연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삼성전자가 6만 원 위로만 안착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충분히 걱정할 수준은 이제는 좀 또 지나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은요 굉장히 이게 큰 박스권이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의 뭐 5년을 이렇게 횡보를 했었어요. 올라갈 것 같다 내려오고 올라갈 것 같다 내려오고. 저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이렇게 큰 시세를 과거에 받았다가 조정이 나오면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좀 하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이제 횡보성의 장세가 좀 시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 전달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시장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과 함께 좀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한 주 힘든 장이었지만 톡방에서는 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전문가님과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시장을 대응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혼자 좀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러한 시장 상황일수록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톡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지금 이쪽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 끝나면은 이제 톡방에다가 바로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고 싶어도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간혹가다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고 싶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럴 수가 없고요. 다음 방송 때나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 꼭 지금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공도 많으시고 경력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갈지 예측도 정말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잘 또 버텨주시면서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은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한번 저희 식구가 되셔서 바로 또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 한번 또 이동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톡방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토대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시간 마련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또 전략 잡으셔서 또 종목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4,900원이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상황부터 만나보시죠. 네, 캠트로닉스 5.59%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18,900원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하루 분위기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17,900원에서 오늘 장중에 19,100원 선까지 가면서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결국에는 18,900원에 문을 닫고 나왔네요. 일단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손실 좀 보고 계신데 비중도 적지는 않으시네요. 30% 갖고 계시는데 첫 번째 종목 전문가님 한번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살짝 아쉽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10%라면 제가 아마 추매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전체 계좌 한 30%까지 확대를 해서 평단 한 21,000원, 22,000원대 부근에만 맞추면 크게 부담 없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우선은 현재 기준에서의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실질적으로 아마 어려울 거예요. 현금 여력도 안 되실 것 같고 왜냐하면 남은 70%가 현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매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캠트로닉스라는 이 종목의 차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종목이 다 비슷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차트의 흐름이 모두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 기업이, 그러니까 시장은 평범한 상황인데 그 기업이 문제가 되면 선제적으로 손절을 하든 아니면 추가 매수라든 이러한 전략이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은요.
시장 여파에 따라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훨씬 많고 캠트로닉스 또한 개별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21,000원, 22,000원대까지의 자율 반등은 우선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해당 가격대 21,000원, 22,000원대 올라왔을 때 그때도 지금 이제 종목별로 이제 이 수급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1,000원, 22,000원대 왔을 때 그때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진다? 저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캠트로닉스가 반도체 쪽 핵심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국산화 이러한 이슈도 있지만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력한 한 번의 상승은 혹은 한두 번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술주를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맹신하기에는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맹신이라기보다는 가격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할 때의 수급 현황을 좀 놓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의 추매도 손절도 사실은 저는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21,000원, 22,000원대까지 회복을 지켜보시고 그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매.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관망. 그런데 이게 아마 장중에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노란톡을 통해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캠트로닉스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21,000원, 22,000원대 회복하시면 일단은 그때 또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같이 그런 여부도 확인하시면서 그때 추매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또 노란 톡박이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누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화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평단가가 1,440원이고요. 비중 30%입니다. 역시나 종가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이화전기 소폭의 상승을 나타냈네요. 0.38% 올랐고요. 1,330원에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비중은 30%좀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330원대 올라왔는데 이화전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화전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30%이시니까 더 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뭐 1,600원 혹은 1,700원까지 좀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좀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중에 원전 관련주들 특히 그 안에서 전선이라든지 아무래도 이 전기 쪽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저는 현재 위치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우선은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엔 신정부에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도 테마적으로 봤을 때 원전주 충분히 관심 있게 볼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이화전기도 원전주 중에 하나이지만 뭐 변압기 기업으로는 뭐 재령전기, 옴니시스템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가 지금 이 눈여겨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결국 엄청나게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원전과 변압기 관련주들은 같이 동반해서 테마주로 이번에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이 단순히 테마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하전기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이지만 혹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원전 혹은 전기 혹은 변압기 이쪽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전기 말씀해 주시면서 또 최근 이제 지금 시점에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셨습니다. 원전과 전기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서 그런 섹터들 한번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 좀 잘 집중을 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또 제약 바이오주 굉장히 눈여겨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또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섹터들 눈여겨보시면서 톡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종목 옥석 가리기는 전문가님이 또 진행을 해주시니까 종목에 대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톡방은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57,7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에코프로 HN 오늘 8.56% 강하게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줬습니다. 38,050원 선 마무리했고요. 최근 분위기 한번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일단은 4만 원대 후반에서 횡보세 나타내다가 6월 달 이제 6월 중반부터 조금씩 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3만 5천 원까지 밀려나는 모습 나타냈었다가요. 일단 오늘 8%대 강하게 한번 올라와 주면서 3만 8천 원대 주가 오름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평단가는 일단 5만 7천 원에 좀 들어가셔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네, 에코프로 HN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에코프로의 이제 계열사이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해당 종목은 그냥 손절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거래량이 현저하게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현저하게.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엄청나게 한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지금 거래량이 잠긴 상황. 저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나온다 하더라도 강한 회복이 나오기에는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참 이 종목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잖아요. 워낙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 우량한 기업,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 정말 성과가 잘 나온 기업의 주가들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똑같은 위치의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에코프로 HN의 기업을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해당 종목은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일단은 손절이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종목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님 톡방에서 또 이야기 나눠 주시면서 어떤 종목들 들어갈지 또 이야기 나눠 주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또 한번 수익을 또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톡방에 오셔야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 또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 평단가 8,3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 담고 계시네요. 이수앱지스도 오늘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3.50%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8,870원에 마무리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일단은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일단은 수익권을 들어가신 상황이네요.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수앱지스 지금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더 기다려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붙어졌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에 지금 엄청나게 또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했었던 이 종목군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변동성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계좌의 손실을 어떠한 종목으로 메꿀까 고민을 한 사람들이 제약바이오에 몰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대신에 뭐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신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혹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모두 이 특허를 이제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적으로도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00원이 넘어가는 것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매수가 대비 수익이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종목 상담을 받으면서 거의 한 2달까지는 모두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상담이었지, 지금처럼 수익권이신데 상담을 받기에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저는 10,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앱지스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셔서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10,000원 이상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고 확인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수가 5,29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일단은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도 오늘 강하게 한번 올라와 줬습니다. 7.02%대 상승을 가져갔고요. 3,05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움직임까지 한번 보고 정관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4,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임 나타냈었습니다.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다가 이 종목도 역시나 6월달 중반부터 같이 좀 쭉쭉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2,70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오늘 7%대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3,000원 선 위로 다시 한번 물음새를 기록을 해줬네요. 근데 일단은 5,000원대에 들어가셔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 보안주는요, 저는 여유가 되시면 포트 한 켠에 하나쯤은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산업 방향성에 AI로 이제 돌아가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리고 이러한 산업뿐만이 아니고 이 자금 시장 속에서도 가상화폐라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볼륨업이 됐고, 또 이제 이 디지털 화폐,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보안 쪽에 대한 기업들, 혹은 또 양자 암호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한 번쯤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드림 시큐리티 이 기업이 아까 시장이 정말 정상적인데 이렇게 혼자 빠진 거라면 걱정이 되죠. 근데 지금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에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서 회복력을 먼저 기다리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저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더 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5,290원이면 기존에도 참 높은 가격에 사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추매보다는 저는 4,000원에서 4,500원 올라올 때 차라리, 그때는 확실히 간다는 힘이거든요. 그때 추매를 하는 것이 더 낫다. 괜히 지금 사야 더 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사야 가격이 싸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판단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4,000원, 4,300원 그 이상 올라오는 거 본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크릿 확인해 주셨습니다. 일단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일단 추매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셨는데 4,000원에서 4,500원대 일단 올라오면서 회복하는 거 신호 보시고 또 그때 추매를 하셔라라고 봐주셨습니다.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 두 종목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면 바로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TK 케미칼입니다. TK 케미칼은요, 평단가 5,678원이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일단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5.2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4,110원에 마무리됐고요. 이 종목도 최근 흐름까지 이어서 보시죠. 네, 5,000원대 일단은 움직임 나타냈었습니다. 한번 6월 달에 5,000원 이제 양봉,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5,800원 선까지 찍어냈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3,900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오름세 기록을 해주면서 4,000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 5,000원, 5,600원대 들어가셨는데 네, TK 케미칼 비중은 다행히 많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이죠. 해운업에 대한 호황기 수혜를 좀 받았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화학 부분에 따른 이제 회복을 좀 받았었던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해운업에 대한 이 HMM이라든지 페노션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HMM, 페노션.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 물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물동량이 높아지고 물동량이 좋으면 해운업이 잘 좋아진다. 이 사이클인데 지금 참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오다 보니까 해운업은 그런데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이 운임 지수가 너무 좋은데 또 이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막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에 참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지금 TK 케미칼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손절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4,500원에서 4,700원 먼저 회복력부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K 케미칼도 일단 4,500원대에서 4,700원대 회복을 하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또 그때 회복하시는 거 보고 톡방에 남겨주시면 또 전문가님과 같이 또 이야기 나눠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종목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은요, 4,78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20% 갖고 계십니다. 대한제당도 일단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80% 상승 가져갔습니다. 3,305원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최근 움직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단 5,000원대, 5,300원 한번 터치했었다가 일단은 이내 6월 초부터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쭉쭉 좀 하락을 가져가면서 3,000원 선까지 결국엔 내려온 모습이고요. 오늘 일단 2%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3,300원대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일단은 4,000원대, 4,700원대 들어가신 모습인데 비중도 20% 정도 갖고 계시네요. 네, 전문가님이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아마 이렇게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한 요 정도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네. 여러분들이 반등이 올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빠진 부분에 50% 정도가 되돌리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요. 근데 반등력이 요만큼 나온 걸 가지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빠진 부분의 50%는 자율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저는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뭐 조정이 있다가 재차 돌파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상 어차피 추가 매수할 거 지금 이 가격에 하면 더 낮은 가격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평단을 생각하면은 지금 하는 게 맞아요. 다수의 종목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수의 종목군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은 딱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손절은 이미 보기에서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추가 매수를 할 건데 언제 어느 종목을 할 거냐. 네.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의 절반 이상 되돌리는 힘이 나왔을 때 그때 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만약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추매할 돈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현대일렉트릭 혹은 변압기 관련주를 매수해서 그 수익이 난 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손절을 해 나가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지금은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하락의 절반 이상의 이제 되돌리는 힘이 그런 왔을 때 그때 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일단 추매를 할 돈으로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이러한 뭐 전기 또는 원전 또 변압기 관련 그러한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또 사들이는 것 또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좀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하시고 언제 회복하는지 보고 좀 추매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재단까지 저희 살펴보셨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또 50분이 후루룩 지나갔는데 전문가님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1부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이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 QR코드를 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쪽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지금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방송 이제 바로 끝날 텐데요.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이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전문가님이 정말 이해가 잘 되게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좀 잘 모른다, 좀 초보이지만 대응을 하기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바로 한번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다음 주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 가시면서 시장 꼭 한번 대응을 하셔라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불법 거래에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